일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소속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네, 오늘 박용진 3법에 대한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후보님들의 기자회견이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소재의원이라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시는 단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공탄 유치원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그리고 공학실천모임, 내부제보 실천운동, 전국대학 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 1, 2 지부, 한국영유아 교육교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사람법인 그룹, 단합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요. 박용진 3법이 처음 상정되고 일독을 바꿨습니다. 월요일날 첫 회의를 월요일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월요일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박용진 3법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없으셨고요.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함께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진 3법을 통해서 유치원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응급 처방에 응급적인 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기대를 하겠고요. 또한 혹여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심대축구식 시간 끌기를 통해서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욕망에 역행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 진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김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국민이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이 법이 쉽게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고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는 내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드시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규탄과 촉구 발언을 여러 단체에서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발언은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 조성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0명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4,220개의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 3,628명의 사립유치원 원화 중 과연 누구를 대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일요일 여러 개의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는데 그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 행사 시의 프리패스, 그리고 숱한 토론회를 포함해서 각종 지원에 여야를 불문한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오셨다는 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회 회의록만 뒤져보아도 그리고 관련 언론 기사 몇 번만 서치해보아도 그간의 국회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유총 비호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사실 역시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3법, 즉 유피아 근절 3법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법안, 최소한의 법안만 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되었던 정부의 종합대책까지 다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들을 현장 감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실은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비호하시는 여러 의원실이나 혹은 한유총에서 내세우듯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100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기업도 1인 기업도 최소한의 회계규칙과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김남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에 진행될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번 안건이 잘 다뤄지지 않는다면 올 하반기에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적 여론이 잠시 가라앉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욱더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220개의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 3,628명의 자라나는 사립유치원 원화 중 과연 누구를 대변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월요일 있을 법안 심사에서부터 현명히 날 것이고 무엇보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사회 일원들은 다음 재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정치적인 무대에서 이번 유치원 3법, 유피아 비리 근절 3법에 대해서 각 의원실에 내놓은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정치적으로 그것이 그분들의 이제까지의 지향이었고 국민에 대한 입장이었음을 공표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저희는 엊그제 각 300개 의원실에 박용진 3법 각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회람서를 팩스로 보낼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월요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고 무응답해주신 의원실을 포함해서 각 의원실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세우셨는지 저희가 가공해서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보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있었던 다른 이슈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만 모르던 시대는 갔습니다. 또한 유치원 비리 문제는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공분이 담긴 문제이고 우리의 세금의 문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관점과 양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의 조민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민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10월 5일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에 관해서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과 관련한 사례들은 속속 드러났고 각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던 감사를 현실화하며 전수조사를 하고 무관용 처벌의 원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러한 반짝 감사는 결코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사립유치원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은 사학의 사유재산화입니다. 개인인 설립자가 유치원을 개설하여 유치원 교비 회계가 개인 회계와 혼합되었습니다. 무상보육과 관련한 지원금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꾸며져서 예산을 유용하여도 처벌조차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설립자는 유치원의 공공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에 아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감사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간판 관리를 통하여 다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현재 대두되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적 해법에 근접한 방안입니다. 교비 회계와 개별 운영비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세입 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입니다. 설립자와 원장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셀프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유치원 차원에서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변칙적 급식을 원칙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문제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회의 관심을 받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입법이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넘어가면 사립유치원 공공화를 위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 제기도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공공화를 위하여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지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를 맞이해서 지역에서 정말 활발하게 엄마 아빠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동탄 유치원 사태 비대위 대표님이신 장성훈 선생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 비대위 장성훈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유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심의 중인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 과제입니다. 사립 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을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 심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디딜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일 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이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가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 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요구사항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두 분이 나누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님과 동탄 비대위인 장성훈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비리 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자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 유치원들은 비리 문제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회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 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에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 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리 유치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대표 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심의 중인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 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형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 심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부모들은 국회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디딜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내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 이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에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만 한다.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또 멀리 동탄에서 와주신 엄마 아빠들 그리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네. 네. 대표님 오세요.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내 대표들한테 전달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깜빡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거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아까 원래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따로 읽으실 게 있었는데 긴장해서 좀 놓치시고 나중에 나눠서 이걸 기자회견문 읽으셨어요. 기자회견문 2번 읽으시는 거 놓치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읽으세요. 원내대표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죠? 네, 내용 읽으시면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유치원 비리가 최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하나의 세를 형성하여 국민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긴커녕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유치원 폐쇄 및 원화모집 거부를 협박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비리 근절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첫 단추부터 깨지고 말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대한민국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은 서명을 여기 전달합니다.
원내대표님한테. 네. 이걸 하려고 하셨는데 아까 긴장이 있어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꼭 드리고요. 한국당은 의견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금요일날 전혀 참석을 안 하셨어요. 묘하게 그 박용진 3법 상정된 그 시점에 자유한국당 그 법안심사 소위위원님들은 다 이석 중이셨어요. 뭐 정치적 의미를 담은 퇴장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찬 시간 때문에 성향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간사인 그 김한표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용역도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별도 법안을 낼 테니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그래서 박용진 3법에 대한 찬반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인 거죠. 뭐냐면 제가 아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한 골 넣고 침대 축구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게 시간 끌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침대 축구식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지금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적 분노에 비하면 국회가 달팽이보다도 느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칫 유치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유한국당이 침대 축구식의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안 심사와 적극적인 통과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내일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첫 번째 안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밤이 새서라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양보할 거 있으면 양보해서라도 이 법안의 기본 틀거리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은 여전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거나 흩어지거나 이래버리면 또 국회의원들 긴장감을 놓치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유한국당 측의 적극적인 입장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총이 의문을 좀 보내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보셨는지 같아요. 그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로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 소속 법안심사 소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걸로 압니다.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의원실 방문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박용진 3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만 텍스트나 혹은 우편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반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 보호인데요. 사유재산과 관련된 얘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의 건물과 땅을 국가에 헌납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고,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기까지 합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박용진 3법은 다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응급처치 수준입니다. 이후에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각각 의견들을 모으고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사립유치원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박용진 3법이 담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있지,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 부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원과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주장만 계속하시는 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법 이외에도 이거는 하나로서는
한일총에서는 강제 폐원이라든지 전화투표하는 이런 카드를 박성으로 보이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차원의 입법으로 또 대응을 하실 거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한일총은 그동안 교육 당국과 힘대결을 할 때는 정규전을 펼쳐왔죠. 그래서 3,000명, 4,000명 동원하고 국회의원 한 명인 박용진이 토론회 여는데도 무려 300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엄청난 조직력을 발휘했고요. 제 생각에는 전대협 한총련 해산 이후에 최대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엄마들의 불안감 자극하고 민심을 흔드는 방식으로 각 개별 유치원에서 회원, 휴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의 주장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일단 뭐 입법까지는 너무나 먼 얘기이고요.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휴원, 폐원 등의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방침들을 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거나 휴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조금은 불안을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겁니다. 네, 혹시 우리 참여하시는 단체나 어머니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질문하시고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라고 하니까 살인 유치원 측 완전히 잘못했다 해서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자기들이 여기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너무 안타깝거든요. 시간은 한일총 편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한일총을 도와주는 거다. 자유한국당이 한일총을 도와주는 것도 오해가 되냐면 시간 끌기 작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밤을 새서라도 시민에 소통하시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만 몰라요. 예, 범하시면서 여러분 오셔서 꼭 취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 부탁드려요. 이건